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여수 돌산 해변은 회색 하늘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는 낮게 울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해안가 언덕 위 추모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소정, 50대 중반. 그녀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회색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흰 국화 한 송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모비는 작았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지훈, 해양구조대 잠수사. 빗물이 글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비석이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아들의 이름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5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한소정은 해양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25년간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해류의 흐름, 수온의 변화, 생태계의 균형. 그녀는 바다의 언어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는 멀었습니다. 한지우는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연구하는 바다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바다를 꿈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양경찰에 지원했습니다. 소정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해. 다른 길도 많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바다를 연구하잖아요. 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둘은 자주 다퉜습니다. 소정은 논문을 썼고 지우는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두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여수 앞바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한지훈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시각은 4시 23분. 엄마, 바다가 이상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시신은 사흘 뒤에야 떠올랐습니다. 소정은 영안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 앞에서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장례 후 소정은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바다가 이상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소정은 사고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인 미상의 수중 폭발. 공식 결론은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소정은 추모비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국화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파도가 웃었어요.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노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모비 옆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접고 있었습니다.
종이배였습니다. 하얀 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가 종이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정은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소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혼자 왔니? 아니요. 엄마가 저기 카페에 계세요. 아이가 해변 쪽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너는 여기 자주 오니? 네. 아빠 보러요. 아이가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바다를 지키다가 하늘로 갔대요. 소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뭐니? 저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유나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빗소리도 파도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소정의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뭐라고? 한유나요. 저 한유나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빠 이름은? 한지훈이요. 천둥이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정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훈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말투까지도. 유나야. 소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너.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할머니는 먼 곳에 계신데요. 먼 곳.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5년. 5년 동안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손녀가 있다는 것을. 미안해.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구나. 유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작은 손으로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가 그랬어요. 바다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준대요. 소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비는 조금씩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바다가 이상해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소정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너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맛있는 차 끓여줘요. 둘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파도가 그들의 뒤를 따라 속삭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파도 끝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문짝, 창가에는 조개 껍데기 풍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또 비 맞았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정을 보았습니다.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박은혜였습니다.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네. 유나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유나를 만났어요. 추모비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씨 돌아가시고 저도 힘들었어요. 뱃속에 유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장례식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건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고요. 소정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어머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돌아가신 게 제 잘못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바다가 이상하다고. 은혜는 해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에서 여수로 왔습니다. 물질을 배웠습니다. 바다에서 전복과 해삼을 캤습니다. 28배 지훈을 만났습니다. 구조 훈련 중이던 지훈이 물에 빠진 관광객을 구했습니다. 은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사귀었습니다. 지훈은 은혜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물속 세계를 말해줬습니다. 해초가 춤추는 모습,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순간, 햇빛이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풍경.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소정은 참석했지만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축하 인사도 짧았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혜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결혼 후에도 둘은 일했습니다. 지훈은 구조대에서, 은혜는 바다에서. 그러던 어느 날 은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물질하러 들어갔는데요. 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 밑에 드럼통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녹슨 철제통이었는데 뭔가 새고 있었어요. 소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디쯤이었어요? 돌산 동쪽 해역이요. 수심 15m쯤. 신고는 했어요? 했죠. 해경에. 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조사한다더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지훈 씨한테 말했죠. 소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그날 새벽에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새벽 4시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바다가 이상해요.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 그게 끝이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뒤에 폭발 소식을 들었어요. 카페 안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사진 찍어뒀어요. 지훈 씨가 보낸 거요. 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수중 사진이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 아래 녹슨 드럼통이 보였습니다. 통 위에 희미하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태석 건설. 소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걸 신고했어요? 했어요. 경찰한테도 환경청한테도. 결과는 없었어요. 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관심 없었어요. 사고는 폭발로 처리됐고 드럼통은 관련 없다고 했어요. 말도 안 돼요. 소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여도 소용없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태석 건설이 누군데요? 이 지역 제일 큰 회사예요. 시의원, 국회의원이랑 다 아는 사이고요. 소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은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 그냥 해녀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요?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시잖아요. 바다 전문가시잖아요. 왜 조사 안 하셨어요? 나는 무서우셨어요? 은혜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실 알기가 무서우셨죠? 그럼 아들 죽음이 정말 억울한 거였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이었어요? 평소에 아들이랑 안 친하게 지내서 마지막에 잘해주지 못해서? 그만해요. 소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둘은 한참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그쳤습니다.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5년 동안 도망쳤어요. 비겁했어요. 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소정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저한테도 보내줄 수 있어요? 왜요? 조사할 거예요. 제대로.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거예요. 소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다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요. 수질, 해류, 폭발 지점 모든 걸 다시 볼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위험할 텐데요. 알아요. 소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은혜는 한참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소정이 일어섰습니다. 유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거든요. 할머니 계시다는 걸. 이해해요. 소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밝아졌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소정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혜가 보낸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소정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드럼통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태석 건설. 그녀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해양연구소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 나야. 부탁 하나만 할게. 네, 소장님. 5년 전 여수 해역 데이터 찾아줄 수 있어? 사고 당일 수질 분석이랑 해류 기록. 지금요? 응. 급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정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였습니다. 소정은 돌아섰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소정은 연구소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쌓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화면과 씨름했습니다. 수질 분석표, 해류 변화 그래프, 수온 측정 기록. 숫자들이 춤췄습니다. 새벽 4시경 데이터에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화학 적산 소요구량이 치솟았습니다. pH 수치도 비정상이었습니다. 이건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화학 반응이야. 자연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물과 만나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정은 손을 떨며 계산했습니다. 반응 속도, 확산 범위, 물질의 종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산업 폐기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환경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5년 전 사건이요? 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미 종결된 건데요. 다시 봐야 해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소정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은 대충 넘겨봤습니다. 이게 뭔데요? 수질 데이터예요. 당일 해역의 화학 성분 분석이고요. 그래서요? 그의 태도가 무심했습니다. 폭발이 화학 반응 때문이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추측이잖아요. 추측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유족이시니까 더 찾고 싶으신 거 알아요. 유족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래도요. 이미 경찰 조사 끝났고 사고 원인도 발표됐어요. 지금 와서 뒤집기 어려워요. 왜요? 절차가 있잖아요. 재조사하려면 새로운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이게 증거예요. 소정이 책상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두어 달? 2달이요? 빨라야 그래요. 소정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태석 건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소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한소정 소장님께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잃은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조사는 연구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태석 건설 대표 정태석. 협박이었습니다. 정중한 문장 속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소정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응, 괜찮으세요? 오늘 환경청 다녀오셨다면서요. 누가 그래? 소문났어요. 연구소에. 소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뭐, 위험해요. 정태석 건설이 어떤 덴데요? 거기 건드리면 소장님만 다쳐요. 그래도 지훈 선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5년 지났어요.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연구소 예산도 생각하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환경청도, 동료도, 심지어 후배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할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안 받으셔서 왔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응. 셋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집 크다. 소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넓어도 혼자 살면 쓸쓸해. 은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트였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이거 지훈 씨가 쓰던 거예요.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해양 구조 일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아들의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전날 기록이었습니다. 은혜가 바다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한다. 드럼통이라고. 내일 새벽 확인하러 간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걱정하실 테니까.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한 거구나.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포기하실까봐 가져왔어요.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저 혼자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은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시잖아요. 나도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유나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래요. 소정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지훈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소정은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할게.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해요, 어머님.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하자.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다시 자료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소정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태석 건설 자재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대량의 드럼통이 해상으로 운반됐습니다. 목적지는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리장 기록엔 입고 내역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드럼통? 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찾았어. 그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소정은 다시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이 무겁게 찼습니다. 데이터 분석 자료, 드럼통 사진, 자재 이동 기록, 증거들이었습니다. 카페 파도 끝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 소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언론에 알릴 거예요. 은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어머님 혼자서요? 아니. 소정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해줄 거죠?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할게요. 일주일 뒤 여수 시민회관. 작은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의자는 20개 남짓. 지역 기자 몇 명이 왔습니다. 소정은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혜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소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정입니다.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한지훈이 여수 앞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소정은 화면을 켰습니다. 드럼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사고 당일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입니다.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질 데이터, 화학 반응, 사라진 드럼통,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태석 건설 측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연락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소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양연구소 공식 기록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공개하시는 겁니까? 소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은혜입니다.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묻혔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수 해양사고 재조명, 불법 폐기물 의혹.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면 큰일이네. 정태석 건설 또 터졌네. 유가족 용기 대단하다. 작은 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도 나타났습니다. 무료 변론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태석이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악의적 루머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을 준수합니다. 증거도 없는 주장의 유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양연구소 데이터는요? 추정일 뿐입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드럼통 사진은요? 조작 가능합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태석은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연구소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소장님, 연구소 입장이 곤란해져요. 알아. 그래도 부탁할게. 뭘 도와드릴까요? 해저 드론 조사. 직접 촬영하고 싶어. 지금요? 응.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다른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진여가. 소장님이 오라요. 과학자라면 진실을 밝혀야죠.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돕겠습니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사흘 뒤 새벽. 여수 앞바다에 작은 배가 떴습니다. 소정과 연구원들이 탔습니다. 은혜도 함께였습니다. 여기에요. 은혜가 좌표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처음 드럼통 본 곳. 드론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수중이었습니다. 해초가 흔들렸습니다. 물고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통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기, 진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통 위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태석 건설, 위험물, 취급주의. 소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촬영 계속해. 드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니면 뭐가 증거냐? 정태석 건설 끝났다. 유가족 응원합니다.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방송 3사가 보도했습니다. 여수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 해저 드론 영상 공개. 더 이상 묻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환경청도 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 달 뒤 정태석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증거 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여러 혐의였습니다. 뉴스 속 정태석은 초췌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은혜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봤어요? 응, 이겼어요. 우리가. 그런가 봐. 소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저야말로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같이 해서 가능했어. 전화 너머로 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며칠 뒤 소정은 다시 여수로 갔습니다. 추모비 앞이었습니다. 은혜와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소정은 국화를 놓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늦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 내 억울함 풀어줬어. 유나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소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은혜가 옆에 섰습니다. 셋이 함께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소정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아들아.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정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기념관 만들고 싶어. 기념관요? 응. 지훈이처럼 바다를 지키다 떠난 사람들 위한 좋은 생각이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소정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셋은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 앞에 선 세 여자,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아픔을 나눴고 진실을 밝혔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여수 돌산 해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얀 벽에 유리창이 빛났습니다. 한지훈 해양안전기념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족들, 해양경찰, 시민들. 소정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떨려요? 조금.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할머니,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게.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겠다. 테이프 커팅이 시작됐습니다. 소정과 은혜, 유나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념관 안은 밝았습니다. 큰 창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 바다를 지킨 사람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지훈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아들. 은혜가 옆에 섰습니다. 정말요. 제일 멋있었어요. 유나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셋은 한참 사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로 갔습니다. 진실을 밝히다. 해저 드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드럼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응, 진짜야.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바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바다도 아프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 바다의 미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다, 웃는 물고기, 밝은 태양. 희망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유나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바다. 그림 속에는 잠수복 입은 사람과 손잡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소정은 기념관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혜야. 네. 내가 미안했어. 어머님. 진짜로 미안했어. 5년이나 혼자 두고.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소정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나서 고마웠어. 우리 지훈이 행복했을 거야.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요. 지훈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둘은 한참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려고.
기념관 관리하면서 서울은요? 정리했어. 이제 여기가 내 자리야.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도 자주 갈게. 차 얻어먹으러. 언제든 오세요. 공짜예요. 둘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기념관 마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바비큐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유나가 소정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은혜도 합류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정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 할머니, 며느리, 손녀.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소정은 혼자 기념관에 남았습니다. 전시실 불을 끄고 다녔습니다. 지훈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 사진 속 지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많이 배웠어. 용기도 사랑도. 소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도 만나고 유나도 알게 됐어. 고마워, 아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렴. 엄마는 이제 괜찮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소정은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기념관 밖.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래가 발을 감쌌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소정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췄습니다. 지훈아, 들리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 늦었지만 내 가족을 만났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바다도 다시 깨끗해지고 있어. 내가 지키려던 바다.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아들아. 바다가 속삭였습니다. 파도 소리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짠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첫 관람객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이가 전시물을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부부는 진지하게 설명을 읽었습니다. 소정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바다를 지킨 사람들을, 진실을 밝힌 이들을, 그리고 다시 시작한 희망을. 오후에 은혜가 왔습니다.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점심 안 드셨죠? 어떻게 알았어? 알죠. 어머님 일하면 밥 안 드시잖아요. 둘은 테라스에서 먹었습니다. 유나도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가 안겼습니다. 소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기념관 소개해줬어요. 그래.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나 자랑스럽네. 셋은 해질녘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정은 마지막으로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소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상실과 고통, 회피와 후회, 그리고 용기와 회복,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저기 있구나, 지훈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살게. 약속해.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 새로운 내일로.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용기를 낸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 바다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남습니다. 희망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